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투자의 송범서 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장님과는 어떤 얘기를 나눠보게 될지요? 네,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충전 속도 정복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비아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차판 딥쇼크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획기적으로 5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라는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와는 또 다르게 테슬라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이용할 때는 주유 몇 분 안 걸리잖아요. 1, 2분이면 완성이 됩니다만은 전기차를 타고 싶기는 한데 충전하는 불편함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조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나도 한번 전기차 타고 싶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 흐름일지 오늘 실장님과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충전 방안과 관련해가지고 획기적인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고속 충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기차가 단점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재, 불이 나면은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 이것도 내화 격벽이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등등으로 또 분리막 이런 것들로 좀 해결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멀리 못 가는 거. 한번 충전하면 멀리 못 가는 거. 이런 것들 주행 거리가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극재,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좀 잘 해주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좀 답답한 거죠. 이거는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가면은 어떤 분에 따르면은 3번, 4번 충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즈마다 다르겠죠. 어떤 전기차를 쓰는지에 따라 다르고 또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소형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이렇게 충전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국에 가다가 충전소 없으면은 헤매고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충전을 해도 정상적인 충전기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30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시간이 더 지체되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요즘은 충전기가 있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충전기가 많지는 않고 아파트 단지에 한 2-3개 정도 있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를 쓰는 사람이 30대다. 네. 30대에 전기차가 있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100% 이상 계속해서 충전하다 보면은 또 화재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80% 이상 충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야 배터리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것처럼, 네. 전기차도 계속해서 100% 이상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충전하고 있으면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자리를 빼줘야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서로 전기차 쓰는 사람들끼리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좀 짜증난다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 거를 언제 충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5분 만에 단 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5분 만에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느냐, 400km 정도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400km 주행거리 갈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부산 거리 그 정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가는데 한 번만 5분만 충전해도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BYD 여기서 이제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5분 만에 400km를 추가해서 1000kW까지 해서 메가와트 플래시 충전기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3월 19일 날 공개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를 앞섰다. 효율 면에서라던가 성능 면에서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먼저 나오고 또 반대 쪽에서는 또 더 빠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속도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충전 불안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만큼 효율성이 올라왔다. 이제는 주행거리나 화재 사건 이런 것들만 좀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시름 전기차 부문에서는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에 예를 들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냥 내연차로 가려면은 부산 한번 가려면 기름값 꽤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기름 넣어야 되고 만약 KTX 탄다 그러면은 혼자 왕복해도 이게 꽤 10만 원은 아마 넘는 걸로 제가 그쵸. 알고 있고 네. 비행기를 타고 간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5분 충전해가지고 한 번에 부산까지 쫙 간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너도 나도 사실 전기차 사겠다고 나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뭐 비아디가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발전을 해야지만 내 충전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겁니까? 네, 이 근본적으로 네. 사실 뭐 비아디가 했던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100%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저도 사실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대중화돼서 이게 실제로 그런가 아니면 오류 오작동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충전 속도가 빨라지려면 음극재가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뭐 분리막 이 네 가지 핵심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음극재가 좋아져야 발전해야 그래야 이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각광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대주전자 재료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발전되고 빠르고 기술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존에는 이제 뭐 흑연 뭐 인조 흑연이라던가 천연 흑연 이런 것들 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속도가 늦고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쓰는 건데 이런 에너지 용량이 10배 정도 실리콘 음극재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는 이제 뭐 대주전자 재료고 기존의 이런 음극재 쪽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이 참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1043 킬로톤 이렇게까지 좀 올랐다. 그래서 전년 대비 30% 음극재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흑연 시장과 실리콘 음극재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중국 제외한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15% 성장에 그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음극재 시장이 40% 이상의 1년 전 대비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음극재에 좀 앞장서서 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 캐즘이 있었죠. 자, 그래도 음극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 좋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탑 10 중에서 포스코가 연간 2만 4천 톤 이 정도를 기록하면서 9위에 이름을 알렸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국 배터리 3사의 이 천연, 흑연 이런 쪽들을 좀 제공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죠. 둘 다 하면서 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잘 오르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가 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스코 퓨처엠의 이런 음극재 또 양극재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겠고, 실리콘 음극재로서 대주 전자재료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극재가 이 탄소 배출량 많이 감소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모로 음극재 시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휘발유 너트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대가 오게 될까요? 네, 일단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도 캐즘 극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판매량 추이는 좀 올라오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봐주세요. 네, 그 작년 대비 이제 월마다 다른데요. 뭐 화면에 좀 잠깐 보면은 일단은 2025년 2월에 판매된 게 이제 12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뭐 3월부터 12월까지 쭉 높게 나오는데 작년 3월에서 12월 대비 판매량은 좋지 못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1월, 2월이 비수기입니다. 전기차 판매 비수기다 보니까 2024년 2월 대비는 50%나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120만 대도 상당히 좀 성장한 것이다. 2월 대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 겨울에 좀 전기차가 비수기인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 되면은 이 핸드폰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빨리 방전돼요. 배터리가 100%가 여름에는 맞아요. 만약에 어떤 핸드폰이 100%까지 채워놓은 게 뭐 6시간 걸린다. 0%가 될 때까지. 그럼 겨울 되면은 100% 충전해 놓은 게 0% 되기까지 뭐 3시간이면 다 방전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더 빨리 꺼지는 것처럼 전기차도
막 난방 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 더 빨리 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점들이 전기차를 좀 선호하지 않는,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 1월 대비는 약간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판매량이 가장 강하고 유럽이 두 번째, 미국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CO2 배출량, 탄소 배출법 이런 것들을 좀 규제가 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매가 좀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시면 3월 5일 날 액션 플랜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벌금, CO2 배출 벌금 규정을 3년 유예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악재긴 해요. 사실 바로 그냥 벌금 때려야 되는데 약간 유예됐다는 거, 이건 악재인데 어쨌든 지금 점차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탄소 배출법이 규제가 되면은 결국은 전기차가 3년 뒤라도 차근차근 올라갈 거니까 저는 이런 점들에서 유럽의 판매량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캐즈만 극복이 될 것이다. 네, 시간의 문제라고 봐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전기차를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화재 문제도 생각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 요인 중에 또 큰 게 가격이잖아요. 네, 2차 전지 중 가격을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이슈인 건지 요거 좀 확인해 주세요. 2차 전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이건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 그러면 비싸가지고 못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기차도 굉장히 저렴한 게 많이 나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 전기차 이런 것도 많고, 최근에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신모델이 3천만 원, 4천만 원대 저렴한 전기차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대중화를 이끌 수 있고, 또 이거는 2차 전지 배터리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체에서 배터리 가격이 40%를 넘겼는데 지금은 전기차 전체에서 20%밖에 배터리 가격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터리로 효율도 더 좋아지고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좀 효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점들에 따라서 결국은 전기차가 가격이 하락되면은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게 되는 그런 구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전에 전자제품 다 그래요. 컴퓨터도 옛날에 20년 전에도 막 200만 원 이랬습니다. 컴퓨터 한 대 사려면. 그 막 486 컴퓨터, 386 컴퓨터 이런 것도 200만 원인데 지금도 200만 원 정도 주면은 괜찮은 컴퓨터 한 대 뽑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전자기기,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은 기술이 발달될수록 가격은 점점 다운되면서 효과는 더 좋아지는, 네. 이런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엄청 발전했는데 가격은 비슷하죠, 옛날이랑.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가격이 좀 싸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가 탑픽에 대한 포인트하고 전략만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핵심이긴 한데요. 네, 대진 첨단 소재. 이거 이제 BYD 관련주입니다. BYD 관련주로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5분 만에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대진 첨단 소재가 BYD 납품하고 있고, BYD뿐만 아니라 테슬라, 포드, 도요타, 소니, 현대, LG 등등 다양한 회사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다양한 회사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충전 속도를 단축시키는 그런 우리나라의 핵심 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ESS 이런 것들을 북미 쪽에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1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이 종목 충전 속도를 극복하는 이런 종목으로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범선 실장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